가장 고약한 적은 언제나 자신이다. 누군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할 때, 계속 내 자존심을 긁어댈 때,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힐 때,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날 것이다. 상대에게 감정을 쏟아붓기 전에 잠깐 멈춰보자. 생각을 외부로 향하지 말고 자신을 들여다보자. 일기를 쓰면서 생각을 가만히 정리해보면 어떨까? 외부의 적은 내면의 두려움이 형태를 바꿔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가장 큰 적은 자기 안에 있다. 외부의 시련은 자기를 성찰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을 담금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두려움 때문에 고통이 커진다. 병에 걸리면 물론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괴롭고 불편하다. 하지만 무슨 병입니다. 라고 선고를 내리는 의사의 말을 들은 뒤에 두려움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 병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면서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된다. 낮은 확률이라도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하면 고통은 극에 달한다. 시련에 대한 두려움도 시련 그 자체보다 더 많은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어릴 때 이를 뽑으러 치과에 간다고 하면 가기 싫어 난리가 난다. 하지만 막상 이를 뽑아보면 생각보다 견딜만 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먼저 제가 되어야 거듭날 수 있다. 먼저 제가 되어라. 자신을 불태워라. 그대를 올가매는 부정적인 관습과 습념, 두려움에 뿌리를 둔 감정과 의식을 불태워 재로 만들어버려라. 불사조는 다 타버린 재에서 살아난다. 그 속에서 진정한 자아가 깨어난다. 버리고 다 버려라. 아무리 다 버려도 자존심이 남았는가? 그마저도 버려라. 죄책감이 남았는가? 괜찮다. 버려라. 진정한 창조는 완벽한 소멸, 자기 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삶은 고통으로 자신의 지식을 늘린다. 정신의 성장에 시련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바람을 맞아야 돛이 부풀어 올라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고통과 시련에 찢어지지 않고 버텨내야 성장할 수 있다. 니체는 군중의 욕망에 부합하여 살살거리는 명성이 높은 철학자들을 노예라고 했다. 진짜를 말하면 군중의 미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저항을 이겨내면서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시류에 부합해 노예의 행복만을 누린다는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인가? 주인이 될 것인가? 노예는 현실의 행복에 안주하고 주인은 풍랑을 선택한다. 모든 발판이 사라졌을 때, 모든 발판이 사라지는 때가 온다. 부모, 형제, 친구, 경제력, 사회적인 지위 등 내가 의존할 수 있는 존재, 방패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 순간에는 혼자만의 힘으로 성장해야 한다. 성장은 매일매일 조금씩 양적으로만 하는 것이다. 성장은 매일매일 조금씩 양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새로운 계단을 오르듯 질적으로 도약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평지가 끝나고 벼랑을 만나는 순간이다. 그간의 자기 정체성을 파괴하고 새롭게 자신을 정의해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무언가에 의존하는 마음은 정체성을 재정비하는 데 장애물이 된다. 고통 속의 최고의 냉정함을 회복한다. 커다란 고통이나 시련을 겪으면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시련의 축복이다. 물론 시련을 겪으면 힘들고 아프다. 그것이 시련의 속성이기에 하지만 그 정도 충격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관점을 바꾸기는 어렵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하는 것. 의식의 확장은 죽기보다 어렵다. 죽을 만큼 힘든가? 당신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산책하고 사색하라.
그 과정에서 의식의 성장이 일어난다. 그대 자신을 넘고 올라서라.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 표면적인 자아, 에고이다. 우리는 에고라는 창문을 통해 세상을 체험한다. 그리고 참 자아가 에고라고 착각한다. 이것을 버린다는 것은 거의 죽은 것과 같은 고통이다. 지금까지 나라고 믿었던 것을 놓아버려야 하는데 어디 그게 말처럼 쉽겠는가? 이런 에고의 환상을 깨닫는 데까지 수십, 수백 번의 생을 살아내야 하는지도 모른다. 표면적인 자아를 붙잡고 있으면 그 수준 이상의 것을 인식할 수 없다. 그것이 마치 색안경처럼 세상을 덧칠해서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나의 에고를 부수고 나면 새로운 의식의 한계인 에고가 나타난다. 위로, 계속 위로 오르려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지 않을까? 가장 어려운 시절에 더 깊이 감사하라. 좀 더 높은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생의 모든 시련은 계획이고 축복으로 볼 수 있다.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에 일어난다는 관점을 받아들여 보자. 어려운 시절에 삶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충분히 공감되고 인간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성장은 정체되어 버린다. 상황과 내가 반복하고 갈등이 생긴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나와 외부 상황 사이에는 조화가 일어난다. 운명을 그대로 껴안고 사랑하는 마음은 자기 내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통을 내세우지 말라. 나의 시련이나 고통을 내세우며 5살 아이처럼 징징대지 말라. 나는 이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무례한 것은 당연하다. 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는가? 내 표정이 어둡고 불쾌해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면서 이해해 주기 바란다. 유치한 짓이다. 자기 고통과 불운을 핑계로 바닥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남의 기운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결국 스스로 더 나락으로 떨어질 뿐이다. 자유는 극복해야 할 저항으로 측정할 수 있다. 우리는 인간이 누구나 자유를 타고났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배워왔다. 하지만 니체는 천부의 자유라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모든 인간이 자유를 부여받았다? 원론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실제로 과연 그럴까? 니체가 본 세상은 힘의 의지가 얽히고 설킨 세상이다. 멍하게 있다가는 다른 사람의 의지에 부속당할 수 있다. 나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에는 저항해야 한다. 그런 사람만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획득해야 하는 것이다. 그게 어쨌단 말인가? 반쯤 부서지면 어떤가? 위대한 성공은 확률이 높지 않다. 성공하기 전에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남들이 비웃는다고? 어쩌라는 말인가? 내 인생이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남들이 내 인생의 답을 주지 않는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잘못되었다. 그런 정신으로는 자기 삶을 살 수 없다. 부서지고 깨지더라도 내 길을 가는 것이 정답이다. 인생에는 각자의 정답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니체의 삶도 본받지 말 것. 불행 자랑 대회에 참가하지 말라.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자랑하면서 경청하는 자의 기운을 빼앗는다. 그리고 상대의 불행을 귓등으로 흘려들으며 그의 불행을 확인하고 안도한다. 서로의 불행을 자랑하는 대회까지 끼지 말아라. 그런 불행은 대부분 과장되어 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이 각자의 내면의 성장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평온한 일상이나 추억, 미래의 희망과 같이 고통을 줄여주는 것들은 아주 많이 있다.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고 고통에만 집중하는 것은 무익하다. 행복해서 바보스러워지는 것이 더 낫다. 자기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행복은 오로지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어설프게라도 춤을 추듯이 살아가며 행복감을 느껴보자.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런다고 갑자기 행복감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더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불행한 바보보다는 행복한 바보가 되자. 어떤 시련이 일어났을 때 불행에 빠지는 것보다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자. 이것은 훈련으로 가능하다. 평등하게 대우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자. 니체는 평등이 그냥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물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할 측면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니체는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평등이라고 보았다. 평등은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입증해낸 사람들 사이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기 극복의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은 인정해주기 힘들다.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 시련을 이겨내고 자기를 증명한 사람들은 그들 사이에서 당연히 평등할 수밖에 없다. 노예의 삶을 살면서 주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해 달라고 말하지 말라. 주인으로 살기 위해 자신을 먼저 증명하라. 가장 높은 것은 가장 깊은 데서 나온다. 지구를 특별히 용감한 영혼들이 선택한 곳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들은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시련을 통해 성장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시련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다. 지금 고통스러운가? 용감한 당신이 선택한 가장 멋진 체험이라고 생각해보자. 가장 깊은 고독과 시련의 심연에서 허우적거려봐야 가장 높은 곳에 이를 수 있다. 자기만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모두 시련 속에서 몸부림치며 자기 두 발로 우뚝 섰다. 시련의 깊이와 깨달음의 높이는 비례한다. 내 안의 회의주의자에게 저항하라. 자신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저항을 겪는다. 하나는 외부의 저항이다. 주변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으로 우리를 주눅들게 한다. 그리고 내부의 저항이 있다. 내 안에 회의주의자가 있는 것이다. 이 회의주의자는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어릴 때부터 외부에서 사회적으로 학습되어 자리 잡는다. 문제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 부정적인 사례가 하나하나 쌓이면서 회의주의자의 믿음이 더욱 강화된다는 것이다. 자신을 믿어야 내 안의 저항을 이길 수 있다. 고독을 기꺼이 끌어안아라. 니체는 창조적이지 않은 존재를 군중, 인간 말종, 천한 자들, 최후의 인간 등으로 말했다. 군중은 힘들여 길을 찾지 않은 자들이다. 치열한 고독보다는 힘들이지 않고 어설픈 관계 맺음을 선택한다. 이런 군중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자, 창조하는 자는 길을 잃기 마련이다. 길을 잃은 것은 방황이고 흔들림이고 정해진 궤도에서 벗어남이다. 군중들이 용납하기 힘든 모습이다. 하지만 자기의 진정한 자아에 이르는 길을 기리려면 고독해져야 한다. 창조하는 자의 길은 고독하다. 고독을 기꺼이 끌어안아라.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자기 자신에게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껍데기, 사회적인 지위, 재산, 직업, 역할, 학력 등은 중요하지 않다.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모든 정신적인 방황은 자기 자신에게 도달하기 위한 흔들림이다. 외부에 무엇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자. 항상 정답은 자기 안에 있기 마련이다. 내가 인식하고 있지 않더라도 진정한 자아는 계속 빛을 내고 있다. 주변의 혼란한 색깔의 정신을 빼앗기면 그 빛을 보지 못한다. 항상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라. 이것은 숭고한 가치다. 이것이야말로 진리다. 라고 무엇을 정의해버리고 더 이상 숙고하지 않은 것, 머리가 굳어져 버리는 것, 그것은 위험하다. 그 가치에 반하는 것에 눈을 감으려 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머리가 말랑말랑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 등 뒤에서 해가 빛나고 있으면 내 눈앞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나의 그림자, 숭고함이라는 그림자.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무언가를 부정하고 등을 돌려야 진정한 자기의 아름다움으로 향할 수 있다.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발전이 있다. 자신의 욕망을 부정하지 말자. 니체는 위선자들을 경계했다. 고귀한 말을 늘여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미워했다. 이상을 논하면서 대지를 무서워하는 것을 경멸했다. 그럴싸한 말로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들을 믿지 말자. 욕망을 숨기는 것이다. 솔직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욕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니다. 이 말에서 그대들의 뱃속이라는 것은 욕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침놀 앞에서 어둠을 가려웠던 모든 것이 드러나듯 깨어서 바라보면 거짓을 판별해낼 수 있다. 불만 속에 파묻히지 말라. 무슨 일이든 처음 시작했을 때 급성장하는 시기가 있다. 이른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는 시기다. 그 시기를 지나면 정체기가 온다. 그때 의식 속에 스멀스멀 생겨나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조심해야 한다. 세상과 타인에 대한 원망, 자기 현실과 주변인들에 대한 불만, 자기 연민, 자기 부정 등으로 추락하기 쉽다. 한 걸음 내딛기 위해서는 자기를 가로막는 어떤 프레임, 패러다임을 부숴야 한다. 의식의 벽이다. 그것이 해체되기 전까지에는 불만이 많이 쌓이는 것이 정상이다. 그 불만 속에 파묻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속 좁은 인간의 오해에 변명하지 말라. 상대방이 나에 대한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하나 변명하는 것은 무익한 시도이다. 불완전한 의식을 가진 속 좁은 인간이 불완전하게 판단하는 것을 어떻게 다 바로잡아주겠는가. 상대방은 오히려 이래라 저래라 변명하는 내 모습을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을지도 모른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너의 평가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